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휴일, 오늘도 휴일은 휴일이죠. 죄송합니다. 갑자기 사례가 걸렸어요. 휴일 잘 쉬셨죠? 투표 잘 하시고 잘 쉬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뉴스를 다운받아 놓은 게 여러 개 있었는데 그걸 한꺼번에 모아서 오늘 실거래가 방송한 거랑 관련이 있게 좀 지어서 여러분께 방송을 해드립니다. 막방입니다. 짧게 끝내야 되는데, 이거 단숨에 억 단위 하락, 노도강 영끌종 내가 막차, 다주택자 매물 쏟아진다. 예, 현실을 정말 반영을 잘하고 있는 기사예요. 좀 엉뚱한 기사들도 많은데, 요거는 제가 봐도 실거래가랑 관련돼서 정확한 데이터, 그다음에 분석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오늘 방송할 내용은 이렇게 뉴스와 그래프를 좀 모았습니다. 자, 기사를 먼저 볼게요. 서울경제 기사입니다. 노도강 영끌종 내가 막차, 다주택자 매물 쏟아진다. 그러면서 다주택자들이 외곽부터 정리한다. 이제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노도강 거래의 70%가 하락 거래래요. 근데 이제 강남 3구랑 마용성은 뭐 하락 거래가 절반도 안 되고, 절반밖에 안 되고, 일단 괜찮은데 노도강이 문제라 이거예요. 또 마저 기사 읽어보면요. 요렇게 노원구 상규동 뭐 수락 리버시티 3단지가 8억 2,500이 7억 5천만 원 됐고, 노원구 중계주공 2단지가 5억 3,500만 원이 4억 9,800만 원 됐고, 실거래가 오늘 방송 몇 개 하니까는 목이 팍 잠기네요. 자, 도봉구 창동 주공 3단지 8억 9,500이 7억 2천, 강북구 미아동 SK 북한산 7억 1천만 원이 6억 7천만 원. 이게 다 10억 안 넘는 5억에서 8억 요 사이, 이런 아파트들은 1억 2억이 엄청 큰 거죠, 프로티지가. 그런데 이걸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상승한 거래랑 하락한 거래랑 뭐 비율을 따지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면, 한 개가 하락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 개가 하락하고 7개는 상승했는데, 세 개는 1억씩 하락하고 7개는 1,000만 원씩 하락했어요. 그러면 전체 시장의 시가총액이 줄었나요? 어떻게 늘었나요? 줄었죠. 큰 금액으로 하락하고 찔끔찔끔씩 여러 개 오르는 거. 그래서 시가총액을 봐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집계하는 그 데이터들이 시가총액 큰 아파트들, 특히 송파구 있잖아요. 그쪽에 시가총액 큰 아파트들이 막 2억씩 3억씩 떨어져요. 근데 이제 노도강 같은 경우는 하락해도 상승해도 뭐 2, 3천만 원, 5천만 원 이 정도니까 이렇게 실감이 안 나긴 하는데, 시가총액을 집계하는 제 입장에서는 시장이 지금 상당히 안 좋게 흘러가고 있어요. 많이 망가지고 있어요. 이따 차트 보여드릴게요. 일단 20%가량 빠진 거래도 다수 포함됐대요. 그러니까 찔끔찔끔 하락한 게 아니라 큰 폭으로 하락한 것도 많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거는 도봉구 창동 3단지 뭐 19.6%, 그 다음에 중계주공 8단지 28.8%, 이런 게 지금 수두룩해요. 제가 집계하는 거 보면은요. 그러면서 중개사들도 호가는 낮아졌지만 거래는 안 된대요. 지금 살고 싶어도 못 파는 거야. 웬만큼 떨어뜨리면 안 팔려. 왜냐면 그 매수자들도 이제는 분위기를 아니까, 그 정도 하락한 거 갖고는 오른 게 얼마인데 그 정도 빼가지고 사라 그러냐고 그러면서 더 떨어지길 기다리거나 아예 금매만 기다리거나, 그나마 가격을 많이 낮춘 금매 위주로 거래가 된다. 그러면서 매수자들도 대부분 금매물 아니면 안 사겠다. 지금 뭐하러 제가 급하지도 않은데 덜 떨어진 걸 사, 금매물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핵심 지역 주택을 남기고 똘똘한 채죠. 외곽 주택을 정리하는, 지금 노도강 금강구 이쪽 성북구나 이쪽이나 아니면 수도권 쪽 주요 지역에서도 지금 하락하는 1, 2억 하락하는 게 많이들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면 안 사겠다고 마음이 점점 굳혀지면 그런 매물이 주로 더 나오게 돼 있어요. 왜? 5천만 원 낮춘 것도 할 수 없이 1억을 낮춰야 되고, 그렇게 좀 악순환이 이제 되는 거죠. 죽음의 스파이럴? 네, 그런 게 이제 시작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서로 가격을 낮추는 거야. 서로 경쟁자가 돼가지고 의자 뺏기죠, 의자 뺏기. 네, 먼저 판 놈이 임자다.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요번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가 1년이죠. 윤석열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그러면 이게 이런 현상이 내년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때 가서 또 연장을 하려나?
또 다른 기사 볼게요. 이코노미, 매경 이코노미입니다. 단숨에 억 단위로 하락, 심상치 않은 노원 아파트가. 제가 매일 실거래가 방송하면서, 근데 이게 몇 달 전부터 이랬었어요. 뭐 작년 연말부터 이랬어서, 특히 노원구 같은 경우는 서울 아파트보다 한두 달 먼저 상투를 쳤어요. 왜? 얘가 제일 많이 올랐거든. 많이 오른 것부터 팔지 않겠어요? 그리고 내가 살 집은, 강남에 사는 집은 안 팔아도 여러 채 작은 금액으로, 만약에 3억을 들여서 사는데 이게 7억이 됐고 9억이 됐다, 이런 거는 오케이 하고 5천만 원 1억 낮춰도 팔아도 엄청 큰 이익이니까. 여기 뭐 일단 금리 인상 후폭풍의 노도강이, 왜냐면 노도강을 타는 그 상당수가 2030들이 많았어요. 왜냐면 이제 금액이 싸니까, 자기의 보유 자산 대비 금액이 싸니까 대출 좀 껴가지고 샀는데, 문제는 금리가 올라가니까 신규로 대출을 받아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주택자들도 전부 대출을 끼고 있거든요. 근데 금리가 올라가니까 대출 상환에 대한 부담금도 있으니까 빨리 일찍 팔자. 그러니까 매물로 나오는데 신규 매수자는, 이제 후속 매수자는 안 들어오니까 당연히 호가가 낮아지고 실거래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보면은요, 여기 노원구 월계동 미륙 미성 3호, 보통 우리가 미미3이라고 그러죠. 1억 원 하락했대요. 상계동 벽산, 이것도 제가 많이 소개시켜 드렸죠. 1억 2천만 원 정도 떨어졌대요. 중계주공 7단지도 지금 6억 원이 넘어섰었는데 실거래가인데 호가가 5억 4천만 원까지, 실거래가 5억 4천만 원까지 낮춰졌으니까 지금 뭐 이거 6천만 원 하락하면 10% 하락한 건 별로 하락한 거 아니네. KB 기준으로도 노원구가 제일 많이 올랐는데 이제 하락할 때가 분위기가 바깥에서 다르다. 당연하지. 누가 봐도 제일 많이 오른 것부터 팔지 않겠어요? 금리 올리면서 대출 부담이 커진 거다. 특히 중저가 아파트들이 몰려 있으면 젊은이들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대출이 금리도 부담이 되고 대출 금액도 줄어들고, 그리고 또 뭐 이제 뭐 안전진단 뭐 완화 조치가 좀 미뤄졌다, 뭐 이런 것도 영향이 있던데, 제가 그거보다는 살 사람이 없는 거야. 살 사람이 금리 올라가고 대출금 줄고, 그리고 이제 DSR 적용되고 그러면은 더 심해질 걸요. 거기다가 이제 정부에서 신규 주택 이제 뭐 최한 한 1, 2년 있다가 나오기 시작하면 차라리 지금 살려다가던 사람도 기다렸다 사겠다, 이런 사람도 많을 거고, 뭐 맨날 나오는 얘기, 다주택자들이 똘똘한 채 남겨두고 외곽 지역 집값 파는데, 상승세가 주춤하는 게 아니라 하락세가 강화되는 거지. 아니, 이런 상황에서 노원구 이쪽이 올라가길 바라나? 그동안 올라간 게 얼마인데 지금 계속 빠지고 이제 가속도가 붙고 있는데, 기자니까 그래도, 기자가 아니구나. 이거 누구냐? 부동산업계 관계자 누군지 몰라도, 외곽 지역 집값 상승세가 주춤할 것. 상승세가 주춤하긴 지금 꺾인 지가 언젠데, 작년 10월달에 9월달에 상투치고 꺾였는데 지금 하락세가 더 강화될 것, 이렇게 쓰는 게 맞는 말 아니에요? 또 다른 기자 제목만 볼게요. 수도권부터 타격, 금리 약재, 매수세가 위축이 된다. 그 다음에 이데일리, 3억 하락거래 아니면 안 팔려. GTX 소재에 사라진 인도건. 제가 인도건 대리는 수도 없이 실거래가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YTN, GTX 소재로 급등했던 수도권 집값 최대 4억 내려. 여기 보니까 인도건 푸른마을 대우 여기 나오네. 야, 대우 아파트 제가 떠든 지가, 우리나라 유튜버 중에 제가 제일 먼저 떠들었을 거예요. 그것도 실거래가 가지고, 그것도 여러 번 방송했죠. 제 방송을 우리 그 와이프가 그러더라고. 알게 모르게 댓글은 쓰진 않지만 기자들도 그렇고 유튜버 전문가들도 그렇고 교수들도 그렇고 엘리엇 방송 다는 안 보더라도 제목이나 이런 것만 가지고도 아이디어를 많이 얻어갈 거라고. 그러려면 율무차를 후원하고 하든가. 율무차도 안 주면서 아이디어를 도용해 가고 있어, 이런. 자, 실거래가 봅니다. 자, 왼쪽은 명목이고 오른쪽은 실거래가인데 서울 아파트 25개구예요. 2020년 1월부터인데 누가 봐도 노원구가 제일 많이 올랐죠. 그리고 제일 먼저 꺾였죠. 그 다음에 강남구가 제일 못 올랐죠. 그러니까 노도강이 지금 여기서 보면 70% 올랐거든요. 2년 동안 70% 오를 때 강남구는 22% 올랐어. 22%. 근데 노도강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강남구는 좀 더 오를 수 있지. 특히 서초구도 많이 오르고 용산구도 올라요. 근데 강동구 급락하고요. 송파구는 특히 급락해요. 실거래가 기준으로 하면 더 분홍색 강동구 급락하고요. 송파구 급락을 하고요. 노도강도 급락을 하다가 최근에 조금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하락폭이 좀 둔화된 거지. 그래도 제일 많이 올라 있어 지금. 금강구는 근데 쉬지 않고 빠지네. 그 다음에 성북구 동대문구 이쪽도 쉬지 않고 빠지네. 강동구도 많이 빠지고 마포구 서대문구도 많이 빠지고
성동 강기군은 그래도 좀 덜 빠진다 이 정도면. 자, 그 다음에 양천구도 슬금슬금 계속 빠져요. 별로 오르지도 못하고 빠져 양천구는. 자, 경기도 외곽 지역도 볼게요. 여기도 보시면 안양평촌이 제일 많이 빠진 다음에 살짝 들어올려요. 이게 인동원 방금 나온 그거예요. 이거 실거래가 기준이에요. 용인수지도 끝까지 12월 달까지 버티더니 결국은 못 버티고 1월부터 무너지네. 군포 3번은 미리 빠졌다가 그 다음에 잘 버티네. 이게 일개 신도시 뭐 리모델링 관련 있나? 그 다음에 특히 성남분당은 오히려 올라요. 실거래가 물가를 반영해도 올라. 과천은 강남 옆에 있으면서 제일 못 올라가지고 좀 빠지고, 하남은 서초구가 빠지니까 강동구 빠지고, 강동구 빠지니까 하남도 같이 곁다리로 같이 빠져. 제일 못 올라서 꼴등에서 두 번째야. 제가 집계하는 것 중에. 광교도 급락을 하고 있고요. 상당히 그렇습니다. 구리도 마지막에는 잘 버티다가 최근에서 좀 빠지다가 5월 달에는 아직 뭐 거래가 없어서 그런 건지 쩔어서 그런 건지, 자, 이렇게 작년 9월부터 10월부터 꼭지치고 빠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주택들이 저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데가 먼저 빠져요. 거기에 2030 영끌한 젊은이들 대출금이죠. 특히 다른 것보다 KB의 그 매매 수급 지수 100 이상에 있던 KB 매매 수급 지수가 50대 초반으로 내려오더니 옆으로 계속 끼다가 60으로 넘다가 다시 최근에 다시 급락을 해요. 근데 이게 20, 30까지 내려가야 된다니까. 언제 그랬냐면, 다른 과거에 22년 동안을 보면 요 빨간색이 매매 수급 지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가 중간이잖아요. 중간까지 멈춰서 반등하다가 다시 빠지죠. 이게 이 바닥까지 내려와야 된다고. 과거에 버블 세븐 무너졌을 때도 그랬고, 그다음에 유럽 재정 위기랑 그다음에 우리나라 저축은행 사태 났을 때 이때 6년 빠졌잖아요. 버블 세븐이. 그때도 중간중간에 반등할 때도 전부 이 바닥까지 매수 심리가 완전히 지하실까지 내려간 다음에야 반등했어요. 근데 지금은 한 10층짜리 건물에서 한 4, 5층까지밖에 안 떨어진 거야. 이게 1층까지 떨어지고 지하실까지 박박 겨야지 의미 있는 반등을 하지. 지금은 빠지다가 쉬었다 빠지셨다 그런 국면이라고. 지금 실거래가 빠지는 거 보이죠? 지금 이때랑 상당히 비슷해요. 그리고 지금 그 실거래가 잘 보시면요, 5월 19일부터 제가 이게 5월 10일 대통령 이제 취임할 때 전후를 비교한 거거든요. 전후를 비교한 거 보세요. 이거 제가 매일매일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아파트를 가지고 지수를 만드는 거예요. 자, 이거 명목이에요, 명목. 자, 보세요. 5월 19일 뚝 떨어진 게 지금 5월 30일이에요. 오늘 아침에 제가 방송한 거예요. 자, 보세요. 5월 19일인데 열흘 만에 어떻게 된지 아세요? 열흘 만에 뚝 떨어진 거 보세요, 이게. 왜? 5월 24일 날 엠바고가 풀려가지고 그 전에 5월 9일, 5월 10일, 12일, 13일 거래가 쫙 됐던 거를 숨기고 있다가 이게 숨기고 있었어. 숨기고 있다가 갑자기 신고를 한꺼번에 다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폭락한 거래가 다 신고돼가지고 5월달 나중에 보면요, 엄청 폭락했다고 나올 거야. 근데 이거는 아직 언론에서 몰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엘리엇 TV 보는 사람들 아니면 몰라요. 왜? 실거래가 지수를 숨겼다가 마지막에 한꺼번에 신고를 했거든. 매일매일 실거래가 분석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근데 그 KB나 그 부동산원에서는 이미 5월 달에 많이 상승했다고 발표를 했죠. 왜? 5월 15일까지 데이터를 가지고 집계를 해가지고 4월 5일 보름부터 5월 보름까지의 한 달 동안을 취합해서 결론을 내서 방송을 한 거, 언론에다 보도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5월 15일 이후에 신고한 것들, 그러니까 5월 15일 이후에 거래한 것들이 아니고 5월 15일 이후에 신고한 것들. 왜? 신고하기 전에는 그게 거래됐는지 안 됐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 부동산 그 업자 말고는, 아니면 직거래면 당사자들 말고는. 그래서 제가 볼 때 시장의 어떤 속임수, 시장을 좀 왜곡시키기 위해서 5월 9일 날 폭락한 거래도 많고 5월 12일도 13일도 계속 거래가 됐는데 그거를 신고를 못하게 막아놨다가 5월 24일 날 한꺼번에 신고를 해버린 거 아닌가. 수십 개가 나와가지고 내가 놀랬다 그랬잖아요. 이거 실거래가예요. 그것도 물가 반영 안 했어. 이거는 지금 2달 잠깐 반등하더니 더 폭락했다니까. 5월 말에. 나중에 봐세요. 한 6월이나 7월 달에 발표하는 5월 달 데이터가 특히 5월 말 가면서 폭락한 거로 나오지. 이렇게 되면요, 호가도 못 버텨요. 자, 그래서 근데 그 5월 달에 왜 그렇게 깼냐면 8년 동안 올라오는 상승 추세선을 깨려고 요 갭으로 깼잖아요. 여기 깼잖아요. 깬 거. 작년 10월 달에 저항을 받고 저항선. 이 추세선이 이거예요. 이걸 확대시켜 볼게요.
노태우 대통령 때 추세선이 깨질 때 박살 났고요.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때도 추세 깨지고서 박살 났고요. 여기 녹색선, 지금은 하늘색, 파란색 선인데 그 문재인 대통령 추세선 이후에 깨졌단 말이야. 이제 박살 날 일만 남은 거야. 이게 남았다고. 이게 남았다고. 이게 여기 확대시켜 보면요, 여기 다 의미가 있어요. 이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요 저항선에서 저항받은 것도 기가 막히죠. 작년 10월달. 그 다음에 슬슬 빠지다가 잘 버텼거든요. 3, 4월달 잘 버텼어요. 그러다가 뚝 부러지는 거 보세요. 요 하늘색 선 8년 동안의 상승 지지선을 깨는 거지. 이게 무서운 거라니까. 자, 그리고 최근 한 1, 2년 동안에 산 세력들이 누구냐면, 여기서 보시면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 있네. 요게 40, 50대 매매 비중이거든요. 2016년, 17년, 18년 동안은요 50% 이상이 40, 50대였어. 그리고 2030은 합쳐서 30%가 안 됐어. 그런데 2019년 7월부터인가 금리 인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죠. 초저금리야.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대출을 엄청 받아 갖고, 여기 보시면 론 투 인컴 30대와 20대가 대출이 확 늘어요. 2019년 여기서 또 이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금리 인하. 코로나 터지기 전에 이미 금리 인하를 시작하고 있었다니까. 이때 금리를 내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갖고 그래갖고 매매 비중이 엄청 올라가. 30%가 안 됐는데 44%, 48%까지, 45%까지 가. 당연히 40, 50대가 이제 그만큼 비중이 줄어들겠죠. 상대적이니까 합쳐서 100이 돼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2030이 4050보다 매매 비중이 더 늘었어. 그러니까 집 보러 다니는 친구들 보면 전부 다 젊은 친구들 2030들이야. 근데 문제는 그 다음 후속 매수세가 안 따라오잖아요. 이게 이때는 좋았지. 사갖고 6개월 1년 오르니까 좋았지. 여러분들 지금 작년 1월달 2월달 즉 1년 전 1년 반 전으로 떨어진 아파트가 수두룩해요. 지금 특히 노원구 뭐 성북구나 이런데 이때 법인들이 엄청 팔아먹었어. 이거 막대기 보세요. 법인이 보세요. 법인과 개인의 아파트 매매 동향 중에 법인이 엄청 팔아먹었어. 누적으로 마이너스잖아요. 그리고 금리 때문인데, 이거 금리 얘기할 때 몇 번 얘기했지만, 그 IMF 때 아파트가 오를 때 8년 반 동안 오를 때 금리가 초저금리로 떨어져서 계속 떨어졌어. 그러다가 어느 순간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는데 아파트는 그래도 올라. 왜? 초저금리에서 금리가 한 1, 2년 오르는 거는 부담이 별로 안 크거든. 근데 추가로 3, 4년 올라버리면 아파트가 폭락을 했어요. 근데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 이전부터 금리는 떨어지고 있었고 아파트는 오르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금리가 올라.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2년 정도 올랐을 때 정도까지는 부담이 안 돼. 왜? 임계치가 2년 정도까지는 버틸만해. 워낙 싸니까. 싼 데서 올랐으니까. 근데 싼 데서 오른 상태에서 추가로 더 올라버리면, 즉 2년 이상 3년 4년 올라버리면, 이렇게 올라버리면 아파트가 못 버틴다고. 그래서 작년 10월달에 상투 친 거예요. 실거래가 지수가. 그리고 지금 빠지다가 반등하는 척 하다가 다시 빠져. 지금 이 영끌들이, 그러니까 40, 50대는 그나마 재산 축적 기록에 있지만 2030은 자기 재산보다는 대출을 많이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금리가 올라버리니까 나중에 이렇게 되면요, 매수세가 일단 줄어. 금리가 올라가고 대출이 안 되니까 당연히 매수세는 줄죠. 근데 문제는 매도자도 늘어. 왜? 대출 부담을 못 이기는 사람이 분명히 나온단 말이야. 한계 기업이 나온다고, 가게가. 거기다가 꼭 팔아야 되는 물량이 나오는데 거래가 안 되면 가격을 낮추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도미노가 돼가지고 매도자는 늘어나고 매수자는 줄어들면 당연히 처음에는 그 매매 공백이 있겠죠. 매도자는 막 팔아야 되는데 매수자는 줄어드니까. 근데 금매가 나오면서 거래가 되면서 기존에 그 여유 있게 팔려준 사람들까지도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는 어떤 그들만의 어떤 경쟁, 매도 경쟁이 벌어진다고요. 자, 그래서 지금 상황이 지금 작년 10월달 꼭지치고 지금 몇 달 떨어졌는데 이 상황이 91년 5월달이랑 너무너무 똑같아요. 여러 가지 지표가 추가로 더 설명 안 할게요. 막 이제 잠자야 되니까. 그리고 2006년 말에 버블세븐 무너질 때도 비슷하고요. 그래서 제가 엘리엇 파동으로 다시 정리하면 우리나라 60년부터 이 파동을 계산을 하면 79년 1파가 있고 87년 2파가 있고 지금 3파가 끝났다고 봐요. 그 3파 중에 요 3파 중에 노태우 1파, 김영삼 2파, 노무현 3파, 이명박 4파, 문재인 5파.
이게 끝났어. 그럼 이 전체에 대한 조정이, 즉 이거에 대한 조정이 와야 된다고. 이게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IMF 때의 조정이나 서프라임 때의 조정보다 더 심한 조정이 올 거라고 저는 봐요. 큰 거. 여기에는 비트코인, 주식, 그다음에 뭐 웬만한 모든 금융상품, 뭐 재테크 수단, 이거의 버블이 한꺼번에 터지기 때문에 이제 큰일인 거지. 서프라임 때는 부동산 폭락이 주도였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부동산뿐만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서프라임 때 하락은 8년 반 동안 오른 거에 대한 조정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전두환 말년부터 시작해갖고 35년 동안 오른 거에 대한 그 누적이 가계부채가 터지면서 버블이 터지면서 부동산 하락할 거라서 제가 생각했던 8년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박승 총재님 주장처럼 30년 하락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근데 일단 저는 8년으로 착하니까 저는 그 정도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엘리어트 파동을 보나, 추세선 분석을 하나, 매물대 분석, 물량 분석, 입주 물량 분석을 하나, 여러 가지가 좀 심상치가 않아요. 이번에 크게 다치지 않게 여러분들 자기 부채 관리 잘 하시고, 일단 뭐랄까, 과도한 투자, 레버리지 투자 하지 마시고, 부채가 있는 분들은 부채를 어떻게든지 줄일 요량을 하셔야지. 요 엘리어트 파동 이런 거 다 제가 네이버 카페에다가 매일매일 똑같은 방송한 거 그대로 올려놓습니다. 요 자료 그대로 다 올려요. G 파일로 해가지고. 자, 여기까지 오늘 마지막 방송 뉴스, 이거 한 2, 3일 전에 그 뉴스 저장해놨던 것들, 지금 한 3개인가 4개인가를 모아서 방송한 거예요. 단숨에 억 단위로 하락, 노도강 영끌동 내가 막차, 다주택자 매물 쏟아진다. 네, 하여튼 후배들, 저랑 동갑내기는 아니고 후배들 좀 안타까운데 위험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갖고 주위에 그런 조언을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 계셨으면 합니다. 자, 요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자, 빠이빠이. 제 손흔듭니다.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내일 월요일 같은 수요일 월요병 안 걸리게 여러분들 준비 잘 하시고 푹 주무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